지난주에 우리는 선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선진 민주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는 선거 정상화가 기본이고, 선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각 정당들이 정정당당히 국가 경영 방법론을 갖고 경기를 치르는 것이 미래 사회의 모범적 전형이다 하였습니다. 정당은 일종의 축구팀 같은 것으로 그 안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수상도 나오고 내각제일 경우입니다만, 전국 17개 시도지사, 300여 명의 국회의원, 230여 명의 시군구의 장이 나오고 700여 명의 광역의원과 3천여 명의 기초의원을 탄생시키게 하는 그야말로 국가 경영의 중심체임이 틀림이 없겠습니다. 전국 정치 인재들의 보금자리인 정당이야말로 한 나라의 중추이며, 정당이 잘 되어야만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이론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당이 과연 이러한 본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민주과학정당이 맞느냐? 공산당 제1당과 그 아류 정당들, 어용 정당들처럼 변질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현재의 제1당인 더불당과 제2당 국민의힘은 당연히 마땅히 국민들에게 그 어떤 답이라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툭하면 지도부가 붕괴되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새파란 아이들이 낙하산으로 당 지도부를 꿰차고 앉아 호령하는 이 기괴한 모습들, 오늘날 한국 정당의 자화상들은 그야말로 다 쓸어 없애도 될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정당이 난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당 이름 외우려다 머리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오늘 쓰고 있는 이름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그 이름으로 앞으로 몇 개월이나 더 가게 될지, 벌써 더불어당은 해체되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과거의 사례들처럼 이미 국민들은 이 난삽한 정당들, 하루살이 정당들, 포말 정당들, 그 운명의 앞을 훤히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머지않아 다 사단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물러나고 20대 여성 청년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간 정당에서 나이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대표님 해가면서 며칠이나 과연 끌고 가겠습니까? 그 여성은 어디 하늘에서 임명장이라도 받았단 말입니까? 문재인 이재명의 왕정체제에 어디 숨겨둔 공주라도 되는 모양이지요? 무슨 비생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저 비참한 군상들, 그곳에 과연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오락소녀의 참담함은 국민의힘 당이라 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 어용 야당처럼 행세하던 그 몰골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구에서 3번씩이나 떨어졌던 30대 국회의원 지망생이 일거에 야당 당수 자리를 차지했으면, 그보다 나이가 많고 의정생활 많이 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표를 던졌어야 마땅한 거 아니었습니까? 야당 당대표가 여당 졸개 참모들에게까지 홀더 인사를 해도 누구 하나 충고해 주는 이 없는 이 한심한 작태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가게를 넘겼으면 뒷방에 앉아서 손주나 보고 있어야지, 그런 정당에서
그래도 뭐 한 자리 해보겠다고 난리들이나 치고 있는 저 군상들, 정말로 여당을 보면 낭떠러지요, 야당을 보면 절벽이라. 그 노는 꼬락새들이 공산당 일당 독재에 어용 야당들 노는 꼬락새하고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정당들은 확연히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습니다. 첫째, 독재 정당 구조하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반대 의견을 낼 엄두를 갖지 못합니다. 이승만의 자유당처럼, 박정희의 공화당처럼, 김대중의 선생님 당처럼 오직 명령을 수행하는 홍위병들만 존재할 뿐이지 각하 그 생각은 다른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른 소리 못할 정치인들이라면 김정은 밑에 있는 거수기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수령님 말씀 받아 적기만 하는 인간들, 이 땅 대다수 사이비 정치인들과 무슨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전국에 프랑카드를 붙였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하는 소리인지 진짜 반성을 하면서 그런 프랑카드를 걸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돈이 아깝다 하겠습니다. 독재 쓰레기 정당들의 두 번째 특징은 쉬쉬 하는 게 많다는 점입니다. 청와대가 얼마의 돈을 쓰는지, 당 대표실 운영 경비는 어떻게 쓰는지 모든 게 비밀이고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따지고 조사하려 들면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동이 금세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충원 문제나 당 운영 실태나 공개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당과 나라가 모두 비밀스럽고 오로지 막대한 홍보에만 신경 쓰는 게 전부입니다. 이러니 20대 여성 비대위원장이 불쑥 들어와도 누가 어떻게 왜 하는 문제 제기가 벌어지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거리는 정당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치를 배워도 아주 더럽게 배운 것이며 정치가 아니라 개싸움만 배운 모양새라 하겠습니다. 이런 정당일수록 폼 잡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당대표가 마치 무슨 조폭 두목 입장하듯 하지를 않나? 주변에 주렁주렁 당직자를 달고 다니질 않나? 정당 문화를 군대 문화로 바꾸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정책위 의장은 늘 어디가 노는지 보이지 않고 그 허름한 당사를 끼고 정책 세미나 한번 제대로 하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미래에 대한 국가 경영 설계 기관임에도 설계도 하나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는 늘 엿바꿔 먹기 일쑤이고 공천권이라는 것이 늘 공중에 붕 떠 있고 누구 줄에 섰느냐에 따라 정치인의 운명이 수시로 바뀌니 의원들이 언제 주민들 편에 서고 유권자의 줄을 서는 그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인기 있다고 주민들이 공천을 줍니까? 공천에서 탈락되면 주민들이 살려줍니까? 이러니 한국 정치가 밑둥에서부터 다 썩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제대로 주인 대접 받아본 정당이 과연 있었느냐? 당을 사랑하고 지킨 당직자들이 대접을 받았느냐? 열심히 당을 위해 충성했건만 어느 날 갑자기 대책 없이 쫓겨나는 당원들, 이들의 권리는 누가 보상이라도 한번 해준 적 있느냐? 한국 정당의 이 한심함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정치와 정당하는 사람들은 이 스모스러운 모욕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헌법에 쓰여져라도 있단 말입니까? 한국 의회주의와 정당 민주화가
제대로 서야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루살이 정당이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실패작이었다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린 것은 역설적이지만 한국 의회 민주주의사, 정당 민주주의사의 실패를 증언하는 대사건입니다. 국회에는 한번 해본 적 없는 전직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한국 정당들의 비참한 몰골을 담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한국사를 쓰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등장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역의 정당사를 오히려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북한 주사파 공산 세력들에 의해 24시간 365일 늘 도전을 받아온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올바른 정당 정치의 확립, 확고한 공정선거,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정당들이 제대로 된 경기 구도 확보,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